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게 원하는데 그 바른 게 하루 뭐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만큼 해가지고 뿅 하고 변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루틴 만들기를 갖다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 강조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원석이도 루틴이 잘 돼 있고 원석이는 아침 루틴이 거의 다죠. 네, 아침,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루에 돌아가는 일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단 6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기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신경 쓴다는 거죠.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모든 걸 해야 내가 학교 갈 때까지의 시간을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기상하는 거죠. 네. 엄마는 알람은 원래 6시 5분에 한 번, 6시 30분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원석이가 시간을 확인하는 건 5시 반부터 해요. 그 전부터 엄마 뭐 몇 시에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근데 이제 대체로 알람을 제가 거요. 아이는 이미 일어나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6시 15분에 일어나면 6시 반 알람은 그냥 제가 소거를 하는 거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아이의 일상에 시간이 들어가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권유리는 시계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시간을 확인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엄마가 챙기고 다니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 4학년 때부터 스스로 시간 맞춰서 시간 약속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자기가 생각할 때 뭐 패드 뺐거나 뭐 아니면은 뭐 노트북 꺼야 될 때 몇 시까지만 하는 거야. 그때만 보지 약속을 정해가지고 몇 시에 우리 만나자, 몇 시에 뭐 무슨 편의점 앞에서 만나 이렇게 했을 때 안 지켜지는 그 시간 넣는 건 어떻게 되고요? 사실은 원석이는 치료가 없은 지가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9살부터 치료가 거의 소거돼서 지금 19살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을 내가 인위적으로 넣으려는 노력보다 본인이 그 일과를 기억할 필요를 본인이 아는 거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지 않죠. 왜냐면 짧은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빈 시간을 뭘 채워야 된다라는 욕구와 니즈가 발현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원석이는 내가 학교, 뭐 방과 후 이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살 무렵부터 원석이가 친구 안에서 마취 없이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빨을 마취 안 하고 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취 없이도 누가 붙잡지 않고 발치를 하게 됐던 것도 나는 아이가 시간적인 개념을 본인이 넣어서 자기 일과를 끌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뭔가 보상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대체로 나쁜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것보다 잘한 행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자폐 아이들 중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되게 많이 기가 죽거나 의욕이 없거나 예를 들어 눈치를 많이 보거나 이런 아이들은 뭔가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약간 그런 기질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5학년에 올라왔는데 5학년이나 된 아이를 도시에 와서 센터가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받아주지 않죠, 잘. 그래서 그러면 센터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어차피 나한테는 내 규칙적인 일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생긴 설계고 원석이는 또 자폐치고는 어떤 부분에서 좀 되게 다행이었냐면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약간 양희종의 미니머즘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그걸 했었을 때 내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걸 해낸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학교를 할머니가 여행 가셔서 누나랑 같이 가보자 우리 누나랑 이렇게 같이 갔는데 평상시에 1시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하고 수영장에 가요. 수영장에 가고 이제 그 방과 후 가면 시간이 딱 맞거든요. 근데 오늘 할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철 타고 가는데 누나한테 할머니한테 전화해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전화하냐고 했더니 수영 1시에 가야 되잖아.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할머니가 여행 가서 늦게 오기 때문에 수영을 못 간다고 했더니 그럼 누나가 1시에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학교를 갔다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뭔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대체로 자폐아이들의 다른 집의 인스타를 보면 본인들이 내 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센트럼을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올라오죠. 센터를 가는데 항상 뭐 편의점 가는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을 깼더니
30분을 울었다. 근데 그 릴스나 영상의 문제는 그거에 대해 본인이 어떤 총대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플랜이 없다라는 게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그 행동을 소거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뭐고 이런 어떤 설계가 센터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의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아이가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석이 다 커서 그렇기도 했지만 한 10살 무렵부터는 주중의 일과를 본인이 다 기억을 해서 어떤 날에는 수영을 가고,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1시에 수영을 가고 금요일에는 6시에 수영을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유기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내 시간의 플로우를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는 내가 언제까지 그 행위가 마무리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주도와 계획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자폐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그냥 내가 짜주는 판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엄마 차를 타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수업을 항상 가지만 그 수업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냥 간단한 코멘트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오늘 뭐 언어 시간을 다녀왔는데 언어 선생님이 어떤 코멘트를 줬을 거죠. 내가 상담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 아이와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뭐니까 뭐뭐 했지 이런 식의 어떤 공부를 했다는 코멘트를 듣는다고 하면 내가 일주일 안에 다음 주 수업을 갈 때까지는 그 일부 안에서 아이와 이동을 하거나 뭐 잠자리 뭐 누워서 자기 전에 뭐 마사지를 할 때 내가 뭐 규칙적으로 어떤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면 그 행동 안에 인지적인 구조를 다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성이는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는 무엇이 온다라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본인이 짜야 되는 필요가 9살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놓여진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설계하게 되게 편했던 거고, 제가 며칠 전에 음악회 갔던 날 누나하고 둘이 있었는데 자기는 카레를 먹고 싶고 누나는 궁중 떡볶이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그랬더니 자기가 야채를 씻고 썰고 할 테니까 누나가 이제 그 카레 가루를 녹여서 끓이는 걸 하고 자기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 딜을 나눠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서 잘 마무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부모가 죽고 없을 때 내가 없어도 최소한의 타인의 도움으로 나의 삶이 나의 목적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영위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가서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대체로 시설에서 사는 아이들이나 누군가 보조인들에 의해서 리드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데 가서 머리를 깎을 수 있다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건 한 번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루틴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석이가 할 때 뭐가 있냐면 자기가 뭔가 궁극의 니즈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비염이 되게 심한데 내가 페퍼민트라는 훈증을 했더니 되게 편해. 그래서 저는 아들이 훈증한 찌꺼기 훈증을 매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온기가 가시면 엄마 페퍼민트 차례라고 항상 저에게 컵을 줘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진 않았는데 저의 루틴 안에 정착된 지 몇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6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일어나면 미트 치약 달라고 해서 자기 양치질을 하고 양치질도 꽤 길게 해요. 그래서 사실 교정치과에서 너무 깜짝 놀란 건 교정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문제는 양치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충치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와 자폐 아이들이 교정하면서 충치가 안 생기는 경우는 되게 드문데 충치 없이 이제 교정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일단 양치하고 나서 본인이 유산균을 먹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이오메가 먹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엑사 오메가 자체가 두뇌 인지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먹지만 아들에게 오메가3가 잘 몸에 흡수가 되면 살도 빠지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매일 아침에 엄마 살 빠지는 우유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2숟갈 정도 먹어요. 본인이. 처음에 1숟갈을 먹었는데 부족한 거지 살 빠진다고 하니까 2숟갈을 먹겠다고 해서 그걸 먹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양치하고 이오메가 먹고 유산균 먹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타요. 그럼 사이클을 한 30분 정도 타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로 자기가 만족할 만큼 하는데 자기가 하다가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는 내가 그 미션에 성공 못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미션맨 3명을 따라잡으세요 했는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미션맨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화가 나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실패해도 괜찮아. 이게 제가 했던 말이죠. 실패해도 괜찮아. 그 누나가 하는 말은 원서가 맨날 쉬운 것만 하면 맨날 성공할 수 있는데 맨날 성공하면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실패해야 다음으로 가는 거야. 집안의 미력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약간 분노 폭발하고 내 맘대로 미션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상쇄가 됐어요. 그래서 저거 하면서 화를 내고 운동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누나하고 매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되게 화내지 않고 운동해서 되게 조용했지? 이런 얘기 누나하고 하는 날들이 되게 많은 걸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타협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내 사이클이라는 것에 아이의 동기는 또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포인트를 줘요. 내가 운동을 잘하면 어떤 포인트를 주는데 한 달에 2만 원까지를 독립해줘요. 그래서 원석이의 요즘의 재미는 누나와 엄마에게 메가커피 사주고 그 쿠폰 바코드 찍어가지고 접대하는 거. 내가 가족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포인트를 모아서 아침에 그런 활동을 하고 그게 다 끝나면 7시 50분 정도가 돼요. 그러면 녹차가루를 달라고 해요. VMV. VMV가 이제 녹차가루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쉐이크 한 숟갈, 그 다음에 VMV 하나, 메타파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우유에다 넣어서 먹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어저께 제가 우유를 사다 놓은 거 깜빡해서 맹물에 타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평소에 먹던 질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지만 되게 긴장해서 하면서 먹긴 했지만 근데 저는 약간 우유에 탔었을 때는 모르고 그냥 항상 그렇게 먹었는데 물에 타면은 되게 이게 미끈덩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에 타 먹는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스팅은 뭐요? 포스팅은 따로 먹어요, 저희는. 왜냐면 영양제 먹을 때.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대체로 유산균도 그 가루에 녹여서 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유산균을 따로 먹고 VMV랑 그다음에 쉐이크 한 숟가락, 그다음에 메타파워 이제 한 모금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아침 식사 하나를 하는 거고 신기한 건 원석이가 1년 반 전까지는 몸무게가 71kg였어요. 근데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68.5에서 69.1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70kg 넘지 않은 지는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본인이 그 기준이 된 것 같아요. 내가 70kg를 넘지 않아야지 라는 기준이 생긴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근데 솔직히 밥을 먹을 때도 옷이 다 젖을 만큼 땀이 나요. 30분 정도 그 사이클을 하면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다시 몸을 간단하게 씻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밥을 다 먹으면 양치를 다시 한번 해요. 양치하고 그다음에 영양제를 VMV 탄 물에다가 VMV래 그 엑사몬을 그 뭐지? 포스티엔 주스에다가 자기가 먹어야 되는 1일 영양제를 자기가 먹고 등교를 해요. 그게 한 8시 10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돌아오면은 방과후가 늦게 끝나고 멀기 때문에 집에 오면 한 8시 정도가 되거든요. 8시에 오면 저녁을 먹고 좀 놀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아이콘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보고 놀다가 그 밤 한 9시 정도가 되면 이제 영어 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패스트포워드 하고 자기가 검정고시 봐야 된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자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연결해서 모의고사를 열어서 풀고 그렇게 하고 마사지를 하고 잠을 자는 게 한 10시 반 정도 그게 규칙적인 루틴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를 따로 어디 가는 경우가 없어서 몰랐는데 그 루틴이 내가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누나가 마사지 해주면 자기가 누나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됐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 살도 되게 많이 빠지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생긴 건 뭐가 있냐면 할머니가 낮에 픽업을 할 때는 항상 차에 먹을 게 많았거든요. 주스도 있고 물도 있고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많이 많았는데 얘들 그런 거 다 먹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먹고 방과후 가서도 먹고 간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됐을 때 71kg가 됐던 거지. 나는 밥도 먹고 간식도 먹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뭔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핸드폰에도 너무 웃겨서 캡처해놓은 게 있는데 뭐가 있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극장에 가면 CGV 판권 세트에다 나초를 추가해서 먹는 게 자기의 되게 즐거움이었는데 과자가 칼로리가 높아. 과자 많이 먹으면 운동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했더니 CGV 치즈 나초를 검색을 하면 이미지가
캡처기가 나오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캡처가 나온 캡처가 그거를 확대해서 그 칼로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나만 봤나 했더니 저희 엄마가 야 이제 원석이가 차에서 과자를 안 먹어. 그래서 왜? 뭐라고 그러는데 이제 과자 먹고 할머니가 과자 갖고 왔어요. 좀 칼로리가 높아서 흉보내니까 자기는 과자를 안 먹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게끔 된 거. 그리고 어제는 누나가 되게 좋은 빵집에 가서 이거 모카 번인데 이거 사왔는데 이거 먹자고 했더니 먹으면서 그 죄책감이 있는 거죠. 갑자기 안쓰러워 속상하다. 그걸 먹으면서 빵을 찢어가지고 운전하는 누나 입에다 관절을 넣어주면서 우리 이거 나눠 먹자. 본인만 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나눠 먹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조절해야 되니까 막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대견하다. 엄마한테도 주고 누나한테도 주고 이런 어떤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지인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는 중학교 2학년 자폐를 키우고 나는 19살 자폐를 키우지만 우리가 대화하면서 느꼈던 건 잘 이렇게 정돈된 자폐 아이들은 생활의 어떤 규모나 자기 주도성이 없는 다른 유형의 장애 아이들보다 나중에 성장해서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루틴이 가능하려면 일상의 여백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늦게 일어나서 작업치료 받으러 갔는데 작업치료 가서 단추 옷 채우기를 배우는데 나는 항상 시간에 쫓겨서 집에서 풀착장에 옷을 입히고 신발을 내가 신겨주면서 그 행위를 돈 주고 작업치료 가서 배우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내가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진다면 내가 그걸 작업치료사를 고용해서 그분들에게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걸 전적으로 그들에게 일임해서는 되게 생각보다 늦게 그걸 성취하게 엄청 된다는 오래 거죠. 걸리죠. 그쵸. 엄청 오래 걸리고 실은 그 자전거 타는 거나 요즘에 그 감통 가가지고 특수체육 가가지고 감통하고 줄넘기를 배우는 거나 요즘에 보통 애들이 하잖아요. 롤러블레이드도 거기서 배우고 하는데 권유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 그냥 내가 다치고 롤러블레이드 내가 다치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거기서 하는 1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권유리가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타려면은 몇 년이 걸리시는 줄넘기도 결국에 1년 반 동안 거기서 가르쳤지만 결국에는 하나 넘는 게 끝이었어. 그게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청지각하고 나서 바로 성공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 몸이 괜찮아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삐뚤빼뚤해도 하나만 되면은 이게 넣어서 나오는 거야. 단추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야. 이걸 아는 거 먼저 밖에서 보여주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손이 안 되면 기다렸다가 하면 되고 그러다가 거기다가 맡기는 일들이 너무 어떤 건지 내용을 알면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집에서는 말 선생님 말대로 그냥 내가 옷 다 입혀주고 지퍼도 내가 채워주고 양말도 내가 신겨주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 가서 이제 양말 신는 걸 배웠어요. 양말을 오늘 어디까지 넣었어요. 이렇게 하는 걸 하기보다는 집에서 조금 더 내가 시간을 여유를 갖고 아이를 기다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좀 기다리면 확실히 지워져요. 맞아요. 결국 주 1회 하는 언어로 내 아이의 언어가 일취월장하게 될 거라는 기대는 엄마의 착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유아 일반적인 아이를 키울 때도 엄마라는 말을 모방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수천 번을 하면서 이 아이의 귀가 트이고 하는 건데 다른 아이들은 뭐 하나를 가르치면 10개가 메타인지처럼 확산이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배움이 느리기 때문에 습득한 걸 유지하고 기억하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고 뭔가 불안이나 어떤 압도되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에는 압도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 다음 레벨에 가기까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럼 그렇게 그걸 넘으려면 많이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이 실패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되게 느리다고 해서 원래 나가는 속도대로 언제까지 그러니까 권유리가 어릴 때는 그런 걸 배우는 게 당연했었어. 뭐 단추 띄우고 뭐 젓가락질을 배우고 이런 게 너무 당연했는데 그게 보통 애들이 7살 때 그걸 배웠을 때 그 전에 애들은 일반 애들은 뭐 보통 한 3살, 2살부터 이미 하고 빠른 애들은 돌 좀 지나면 숟가락질, 젓가락질 혼자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격차가 이미 한 6년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만약에 권유리가 6학년인데 6학년
입힌다고 언제까지 입혀줄 거야. 그리고 걔가 하는 걸 계속 못한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것도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애가 못한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지하철 타는 걸 못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단추를 못 채운다고 해서 옷을 자기가 스스로 못 입는다고 해서 지하철 혼자 타는 걸 갖다 연습하는 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시도 안 해봤으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늦춰지게 되면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결핍을 채우다 보면 끝도 없이 치료해야 될 것들만 늘어나는 거 있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져. 이게 그게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말 그대로 그 치료 사회성 높인다 아니면은 뭐 자조 한다 일상 해가 자조 늘리는 거 연습한다 했는데 센터에서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 밖에 나가가지고 뭐 키오스크 경험하고 뭐 우체국 가보고 이런 게 있대.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애가 그게 일상화가 되겠냐고.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키오스크 써봤다. 아니면 마트에서 가가지고 그 분류별로 해가 생선이 어느 쪽에 코너에 있고 뭐 정육은 어느 코너, 계란은 어느 코너, 야채는 어느 코너 이런 걸 안다고 해서 그게 한 번에 되겠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상에 녹아드는 것들 안에서 그 사람들이 애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일상에서 이거 한스가 좀 체계화 시켜준다. 아이한테 좀 더 체계화시게 알려준다 뿐이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크게 일반 애들을 키우는 엄마보다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 아이가 특별해서 나의 양육은 못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고 저들이 해주는 거야. 이런 인식을 바꾸고 이제 주도적으로 양육을 해야 돼.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이게 양육의 간은 아니야. 그거는 영아기 때 육아고 이제 애가 말 그대로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고 세 돌이 됐으면 이제는 그 원래대로 하는 육아의 속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힘들더라고. 그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봐야 어느 정도의 결핍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아이들 자체의 위축보다는 부모가 한계를 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은 아이들은 대체로 늘 해맑아. 그렇죠. 창피한 것도 보통은 부모야. 그래서 맞아요. 보통은 부모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서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어릴 때는 당연하게 나도 외부 신경이 쓰여가지고 시선이 너무 신경 쓰여서 외식을 못했고 뭐 어디 데리고 나갈 때 유모차 애가 도망갈까봐 유모차 태워 나가고 5살 된 애가 다리를 이렇게 지 끌고 가는데도 유모차 태운다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은 저 어른들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했나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어쨌든 내가 그 아이한테 경험을 해가지고 되게 힘들겠지만 그거 갖다가 엄마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작은 슈퍼라도 가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그런 데를 갖다가 아이와 함께 가르쳐서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너무 힘든 상황도 있겠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쉬면 돼. 그거 갖다가 뭐 내 인생이 이번 생은 망했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망한 게 어딨어. 그냥 어차피 예뻐하려고 나왔는데 내가 그 애한테 솔직히 애를 낳은 이유가 효도받으려고 낳는 건 아니잖아. 효도받으려고 낳는 건 그냥 안 낳는 게 하는 거지. 효도받으려고 낳은 거 아니고 어차피 사랑해주려고 낳은 거니까 좀 더 특별하게 많이 사랑받고 싶은 아이가 낳구나 생각해가지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치료의 효율을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 많은 집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돈 주고 외주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외주가 효율적인지를 일단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아이가 변하는 가정은 가정 내 부모의 혁신과 변화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기존의 나의 양육과 다르고 기존의 나의 태도가 다르고,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르게 본인의 역량보다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어머니가 20분만 말해도 왜 불안한지 알 수 있거든요. 절대 뿌리가 없는 불안과 두려움은 없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장애인으로 네이밍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불안이 좀 높고 나도 좀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누가 나를 장애인이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그럼 결국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들과 놀지 못하는 걸 병이라고 네이밍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린 치료를 받고 사회성 치료를 받고 하는 건데 너무 예민해졌어. 요즘 사회가 뭘 하면은 다
내가 문제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계성이라는 건 범위가 너무 스펙트럼이라는 건 스펙트럼 범위가 너무 넓고 경계가 선이 되게 얇은 경계가 아니고 이렇게 두꺼워서 여기도 경계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되게 특출나지 않은 고통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게다가 애들 너무 괜찮잖아요. 만나본 애들 너무 괜찮은 경우가 물론 되게 짧은 시간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또 그 엄마들의 노고가 그렇게까지 키워낸 엄마들의 노고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센터에만 의존을 하고 이 센터를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이 센터에서 쫓겨나면 내 애는 뭐 발달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그냥 애는 내가 키우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거죠. 센터는 내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좋은 치료센터도 있고 좋은 학원센터도 있고 하지만 그들 이용하는 거지. 내가 문제잖아. 그분들이 내 아이를 감당해주는 시간의 제약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 구체화할 수 있는 선생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에 대한 기대 수준.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말이라도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허들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의 어떤 행보는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맞춰져서 나올 건데 그 바라라도 튀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수준에서 아이의 실제 연령까지 가야 되는 것들은 정말 먼 여정인데 내가 언제까지 그 수준의 니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한 걸음도 내딛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적어도 말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하고 뭐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하는 아이에 대한 어떤 응대와 대화와 아이가 듣는 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리고 대체로 어머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가 요즘에 좀 컨디션이 좀 저조해서 생각해봤더니 제가 휴지기를 깜빡 지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던가. 제가 한동안 마사지 되게 열심히 하다가 아이가 좀 괜찮아져서 제가 긴장이 풀려갖고 느슨했더니 바로 표가 나네요. 결과적으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격차를 만드는 그 차이는 그 틈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지금은 내가 청진학과 아로마가 없을 때는 몰랐다가 이게 진입했을 때 되게 드라마틱한 세상을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죠. 그럼 내가 아이가 말 못했던 시절, 아이의 감각이 미친 듯이 날뛰던 시절, 아이가 주의력이 결핍돼서 학업이 안 됐던 시절 이런 것들이 점차 잊어져요. 맞아. 그럼 내가 편해지면 게을러졌어.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그 구간에 다른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긴장이 풀어지고 지금 되게 편안하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 내가 하는 루틴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렇죠. 아이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뽑힐 수 있는 그런 그 틈새 시장?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반드시 생기는 거. 그래서 루틴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진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건율이도 똑같았어요. 건율이도 2학년 때까지는 찐무발이기 때문에 이제 자발이 나오기 시작한 게 2학년 엄마라는 얘기를 들은 게 2학년 때였기 때문에 그 전에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건율이가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말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석이처럼 되는 건 꿈이에요. 학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학습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때 내가 선택한 게 마사지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못하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 완전 아직까지 원숭이인 거야. 원숭이도 말은 알아듣잖아. 근데 내 새끼는 말을 안 알아듣네.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구간에서 그러니까 센터에 너무 의존을 하다가 센터에서 의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센터와 병원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은 게 마사지고 마사지에서 이제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고 청지각이 들어가고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니까 계속하게 됐는데 내가 지지부진했을 때는 뭐든지 넣고 싶어. 왜냐면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이 상태로 애를 키우면 얘는 시설 아닌 내가 나랑 평생같이 얘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나랑 평생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만으로 숨이 너무 막히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지성체가 말이 안 통하는 생물이 말 그대로 인두겁이 있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평생 괴롭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회적인, 그러니까 어리니까 지금은 귀엽지만 나중에 크면은 사회에서 진짜 경미돼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너무 두려웠던 거야. 두려웠던 상황에서 좀 크고 괜찮아지니까 막 이게 좀 빼먹고 싶고 이럴 때가 생겨. 당연히 생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괜찮았어. 근데 그러다 보면 내 새끼는 항상 뭔가 학교에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각성이 다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센터도 많이 줄이고 이제 내가 나의 방법을 찾은 거지. 루틴을 넣는 게 센터를 갖다가 진짜 몇백만 원 쓰는 것보다 효과가 있구나. 내가 했더니 애가 1학년 때, 2학년 때, 2학년 때 스스로 양말을 신었나 봐. 1학년 때 하고 7살 때 양말 신는 걸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었어. 손에 힘이 안 되고 발을 끼워놓고 하면은 한 발을 갖다가 발가락에 걸쳤다가 안 들어가면 나한테 짜증내고 소리치고 그냥 뛰어나가고 그냥 양말 안 신고 그래서 한동안 크로스만 엄청 그래도 지금도 크로스 신는 이유가 계속 크로스만 신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애가 인지가 올라오니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잖아. 가르치기 재밌기도 하고 귀찮을 때는 영어만 해. 내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손이 안 가도 되는 게 패스트 포워드니까 패스트 포워드 하고 청지각도 내가 손이 안 가잖아. 내가 거기서 앞에서 뭔가 떠들고 눈맞춤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내 일상이 너무 고전한 날에는 내가 밥도 해주고 싶은 날이 있어. 그쵸? 그렇지. 그런 날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꺼내야 데워서 먹이고 그 다음에 애가 혼자 해야 되는 루틴이 있으면은 그럼 권유리는 스스로 패스트포워드 하고 청지각을 하고 있는 중이면 청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 했다고 나한테 보고를 해. 보고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자기 이제 노트북 해도 되냐?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노트북 해도 되냐? 뭐 예전에는 수학도 하고 국어를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자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면 자기 이제 공부 안 할 거라 공부 안 할 거라 그래서 그래 하지 마. 그 대신에 영어를 늘려주고 영어는 이제 공부가 아닌 거야. 근데 영어는 영어야. 영어는 영어야. 그리고 수학도 그냥 수학 공부 네가 하기 싫으면 어차피 네가 하는 건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너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계산 못 할 수도 있어. 꾸역꾸역 하다가 나중에 너무 폭발해가지고 안 하고 저도 가지고 본인의 필요를 느껴서 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나의 절실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성인이 돼서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사람이 있죠. 그들의 피아노에 배우는 속도는 하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피아노를 안 치는 영유아 때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 아이들에겐 남들의 그 타이밍이 조금 늦게 올 뿐이에요. 그럼 결국 부모의 역할은 이런 세상도 있어, 이런 선택도 있어, 이런 경험도 있어 라는 걸 우리가 제안해주지 않으면 걔들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까지 해야 되는 거고,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만약 얘기를 한다면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결론은 나는 아이와 할 수 있는 규칙적인 루틴을 몇 개나 설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을까? 이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루틴을 짜는 이유도 루틴을 짤 때 내가 이게 쫙쫙쫙쫙 짜준다고 해서 짤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되게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자퇴 같은 경우에는 루틴을 그냥 강압해서 그냥 해야 돼 하면은 한 달 정도 하면 하긴 하지만 실은 권유리의 루틴을 잡는 게 원석이도 그렇겠지만 원석이도 약간 좀 돈도 벌어야 되고 약간 좀 살도 빼야 되니까 운동도 들어가고 수영도 들어가고 한 거겠지만 권유리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고 싶은 혼자 해외여행 가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숫자 계산, 돈을 계산했기 때문에 숫자 계산을 해야 되고 짐 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도 말을 잘해야 되니까 영어도 배우는 거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틴을 짜는데 아이의 목표가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네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이거 갖다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는 건 나중에 충치벌레가 와서 내가 이빨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이빨이 짱짱하면은 머리도 좋아진대,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게 할 수 있대. 이런 걸 설명을 해서 아이에게 루틴을 갖다 주고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운동하는 것 같으면 운동할 때 말 그대로 그냥 철봉 매달리기 하는 거야. 철봉 매달리기 1분 동안 하자. 이렇게 그냥 하자로 끝난 게 이거 철봉을 매달리면 어깨가 잘 돌아가서 목에 피가 잘 돌아서 잘 되는데
아이에게 이유를 설명을 하나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이거 하다가 나 이거 했으니까 목이 좀 더 잘 돌아갈 거야. 좀 더 멋있어질 거야. 권유리는 요즘에 어깨가 멀어지니까 내가 우와 어깨가 태평양 같아. 진짜 넓다. 내가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게 멋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다가 그게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 같아. 했더니 그거에 약간 좀 심취해가지고 하고 나서 이렇게 어깨를 갖다 돌리고 나를 쳐다보는 그 약간 야릇한 눈빛이 자기 나 봤어? 이러면 내 어깨 좀 더 넓어진 거지.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어깨를 돌려주는 게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자기가 하면서 뿌듯해하는 그 운동하고 나서의 뿌듯함을 느끼고 자기가 하고 나서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들었어 얘기하면 엄마한테 좀 더 어리광 부리고 싶구나. 이거는 읽어주는 마음들이 사이사이 있다면은 그게 굳이 루틴이 힘든 루틴이 아니라 내가 하고 아이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의 성장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루틴을 짤 때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이 루틴이 왜 중요한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 루틴을 하고 나서의 효과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루틴을 하면서 애가 힘들면 오늘은 이렇게 하고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아 잘 격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정 내 루틴을 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상 공유해드리고 보신 분들에게 아이와 어떤 루틴을 설정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루틴을 한 3개 정도? 네. 3개 정도 짜가지고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들 그 다음에 3개 하고 나서 인증을 하신 분들 3가지를 갖다가 꾸준히 일주일 정도 인증해 주신 분들한테 레몬 오일 쏠게요. 어때요? 다음에 또 봐요.